안녕하세요. 금속노조 경주지부 인지컨트롤스지회 부재장 이건우입니다. 첫 번째 이야기에서 제조업의 변화와 2018년 단체 협약의 중요성에 대한 설명이 있었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인지 전략은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 노동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미래를 바꿔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어떤 변화를 보이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부품 제조업은 2010년 이후 부품 업체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전국 사업체 조사에 따르면 2016년의 경우 자동차 부품 업체의 수는 1211개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비해 2배나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사의 고용 현황의 첫 번째 특징은 개별 기업의 고용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인데요. 전체 사업의 고용이 증가하는 것과 달리 개별 기업의 고용이 감소하는 현상은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줄이기 전략 때문입니다. 기업은 자동화와 모듈화를 통해 필요인력의 절대적 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 노동자가 급격하게 증대되는 것에 비해 신규 채용을 억제함으로써 고용 규모의 자연적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좋은 일자리에서 나쁜 일자리로의 이전 대체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좀 더 규모가 큰 기업에서 작은 기업으로, 정규직 일터에서 비정규직 일터로, 민주노조가 있는 곳에서 기업노조나 무노조 사업장으로 일자리를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품사 기업들의 일자리 빼돌리기 전략은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은 일자리 줄이기 전략, 부품사들의 해외 공장 이전, 기업의 자녀 상속 등과 연계되면서 민주노조 운동의 큰 과제로 부각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럼 인지컨트롤스는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지컨트롤스의 매출 변화 추이를 2008년부터 전자공시의 감사 자료를 토대로 정리해보았습니다. 매출 비중에서 제품과 상품에 대한 비중의 변화와 그 의미를 알아보겠습니다. 제품 매출은 공장 내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영업을 통해 매출로 잡힌 품목의 매출이고, 상품 매출은 공장 밖에서 만들어진 제품을 회사가 영업을 통해 사들이고 판매하여 발생한 매출을 나타냅니다. 정리된 표를 보시면 2008년 매출 대비 상품 비중이 19%였던 것이 2010년 43%까지 치솟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2008년은 영주공장에 금속노조 가입이 있었던 때이고, 2009년은 안산 본사에서 금속노조 가입이 있었던 때이죠. 결국 회사에 금속지회가 생기자 회사는 약 3년간 엄청난 규모의 외주화를 진행한 것입니다. 상품 비중은 2012년 43.4%로 정점을 찍은 다음 현재 31.8% 정도로 내려간 상황인데요. 아직도 과거에 비해 매우 높은 비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매출 비중은 2015년 4,364억을 기록한 뒤 3년 연속 하락 중인데요. 이러한 일거리 감소에도 불구하고 인지는 주간 연속 2교대제 근무 체계 변경을 아직 도입하지 않아 그 피해는 현장 노동자들의 급여 감소로 그대로 전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지컨트롤스에서의 외주화 전략은 무엇일까요? 인지에서는 기존 아이템뿐만 아니라 신규 발주 아이템까지 시작 단계에서부터 외주를 통해 이원 생산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년퇴직자 등으로 인해 감축된 현장의 인원에 대해 회사는 인원을 따로 충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인지 노동자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줄어든 인원에 따른 생산량 감소는 자동화 설비로 대체되거나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보존하고, 노조가 없는 공장, 비정규직이 생산하는 공장으로 물량이 이전되고 있습니다. 더 강화된 경쟁 체제로 더 낮은 임률을 찾아 일거리를 한없이 돌리는 것이 인지의 외주화 전략입니다. 그럼 이러한 외주화 전략의 최종 목표는 무엇일까요? 회사는 수년 전부터 노골적으로 생산성 향상 안 하면 다른 공장에 물량이 넘어간다, 신규 아이템을 수주할 수 없다는 말을 해왔습니다. 그 말은 곧 승자 독식 구조의 이분법 경쟁, 무한 경쟁 체제에 끝도 없이 인지 노동자들을 내모겠다는 말입니다.
사측은 모든 인지 노동자들을 공장 간, 라인 간, 무한 경쟁 체제 속에서 일거리라는 목줄로 쥐어짜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노동자들은 하향 평준화를 위해 서로 무한히 경쟁하는 것이 되고 최후에는 인지 노동자 모두가 패자가 됩니다. 승자는 오로지 인지 자본뿐이죠. 그럼 우리 인지 노동자들은 이러한 사측의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을까요? 아닙니다. 인지 노동자들은 현재 금속노조와 기업노조가 그다지 사이가 좋지만은 않습니다. 바로 복수노조법, 타임오프법 같은 계약법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노동자는 단결해야 하는데 노동법 때문에 단결할 수 없는 필연적 모순인 상황입니다. 노동법은 노동자를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노동자가 자본가에 비해 다수이지만 구조상 약자의 위치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계약법들은 노동자가 아닌 자본가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결국 노동자끼리 서로 쥐어터지게 싸우라는 법입니다. 우리 인진 노동자들은 결국 자본의 전략, 모순된 노동법 공격에 많은 투쟁력을 잃은 상황입니다. 또한 금속노조는 인진 노동자 하향 평준화를 반대하는 투쟁을 끊임없이 진행하고 있지만 대표 노조인 기업노조는 회사가 아닌 금속노조를 견제합니다. 그리고 함께하자는 우리의 목소리는 내면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직 노동자들은 자본의 탄압에 좀 더 쉽게 노출되어 있어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불만의 표출이 직접적인 개인의 불이익이 될 수 있으니 더욱 반감만 할 뿐인데요. 혼자야? 아직 싱글이야. 마석두는 장첸을 혼자서 이길 수 있지만 노동자는 혼자서 자본가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지 노동자는 현장 측뿐만 아니라 일반직 노동자들도 혼자가 아닙니다. 일반직 노동자들도 현재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권리와 주장을 요구할 노동 3권위는 노동 주체입니다. 권리를 지키기 위해 요구하고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인지 일반직 노동자들의 방관은 인지 노동자들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동력을 끌어내지 못하게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인지에서의 일반직 노동자들의 불만과 고충은 수도 없이 많으나 그 개선은 미미합니다. 버티다 다른 직장을 택하는 일반직 노동자들이 지금도 계속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를 개선하는 방법은 현장 노동자들과 함께 일반직 노동자들도 힘을 모아 요구하고 쟁취하는 것뿐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요? 더 이상 인지 노동자들은 현장직과 일반직으로, 관리자와 사원으로, 금속노조와 기업노조로, 그리고 공장별로 서로 뿔뿔이 갈라져서는 미래를 대비할 수가 없습니다. 인지회사의 전략은 너무나 분명하고도 구체적입니다. 당신은 무한 경쟁체제의 굴레 속에서 모든 힘을 상실한 채 하향 평준화를 향해 내달릴 것인가요? 아니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스스로 개척할 것인가요? 그건 지금 당신의 인식이 바뀌고 행동할 때 결정될 것입니다. 우리 인지 노동자가 상대할 대상은 인지 자본이지 노동자가 아닙니다. 인지 노동자 하나 되어 노동자를 소모품으로 바라보는 시대착오적인 인지 컨트롤서에게, 무한 경쟁 체제로 노동자를 끝없이 쥐어짜는 인지 컨트롤서에게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쟁취해 나갑시다. 노동자이면서도 계속 방관자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 삶이 하향 평준화로 내달리는 일은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지 노동자라면 알아야 할 우리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